I'm on the next level, yeah. 절대적 룰을 지켜. 당일 매매에서 주도적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윙으로 끌고 가지는 않고 당일 올라가는 종목 찾아서 빠르게 매수를 해서 이제 가는 이제 그런 매매를. 전업을 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제가 뭐 다른 일은 하지 않았거든요. 20살 중반부터 주식을 했었는데 계속 했는데 아무래도 깡통을 많이 차다 보니까 생활고에 빠져갖고 아르바이트하고 직장생활 뭐 직장생활에 해봤자 단기적으로 노가다나 그런 거 6개월씩 하고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면서 20대 때 30대까지는 살 수 있다는 거 자신감하고 일단 꿈이 있었기 때문에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했었는데 30대 뭐 중후반 넘어가서부터는 조금 꺾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뭐 주변의 친구들이나 지인들 보면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계급이 올라가고 진급이 되면서 자리가 이제 올라가는 거 보이는데 안정적으로 사는 것도 보이고 근데 저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괴감도 많이 들었고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도 많이 했지만 한 번씩 다시 해보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여기까지 온 거죠. 아, 맞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20대 때 해서 계속 30대 뭐 중반까지 안 됐던 건 아니고요. 중간에 뭐 30대 초반에 돈을 뭐 100만 원 갖고 1000만 원 만들고 500 갖고 또 1억 만들고 이런 과정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이 있으면서 시장에 순응하지 못하고 제가 제 실력이 최고다라고 믿고 자만심 때문에 무너져서 다시 바닥으로 치는 계기가 한 3번 정도는 있었죠. 여러 다른 트레이더분들도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좀 오만해졌을 때 꼭 손실 난다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드를 쌓으면서 안정적으로 통장에 넣어서 안 될 때를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하루에 100만 원씩 뭐 50만 원씩 이제 계속 벌다 보니까 달에 뭐 이렇게 1, 2천씩 벌다 보니까 그 이전에 힘든 과정을 보상받았다는 그런 생각에 돈 소비하게 되고 시장이 나빠졌을 때 계좌 관리가 안 돼갖고 손실이 나가면서 심리가 무너지고 이런 과정이 몇 번 있다 보니까 연속해서 우승하게 된 계기도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만하지 말고 똑같이 하루하루에 매일매일 열심히 하자라는 식으로 하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주식만 잘해서 된다는 것도 아니고 주식 하다 보면 돈도 들어오게 되면 소비도 하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일상적인 부분에서 욕심도 부리고 싶고 다른 것도 하고 싶고 그런 부분이 이제 생겨나다 보면 또 주식에 소홀하게 되고 훈련도 소홀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또 무너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트레이드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기 관리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항상 일상에서도 절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매매도 똑같은 심리로 매일매일 이제 해야 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살아남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미국 주식도 한 10억 정도 갖고 있었고 단기랑 이제 스윙 매매 이렇게 해서 한 5억에서 10억 합해서 한 20억 정도는 굴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단기로는 한 5억 정도는 들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뭐 한 5억 정도는 넣어놓고 있는데 종목을 사놓은 상태는 아니고요. 실적으로 대회에서는 이제 미수신용 쓰면서 복리로 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만 지금은 한 100%는 조금 안 됩니다. 네. 근데 대회에서도 그런 성적이 나왔던 거는 대회를 해서 뭐 제가 뭐 또 열심히 해보자라고 해서 잘 나온 건 아니고요. 이전에 계좌의 수익률을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100% 이상 계속 나왔기 때문에 두 달 과정에서 1억으로 한 달 동안 2억 만들고 2억 가지고 또 4억 만들고 조금 더 벌면 5억 정도 되니까 500% 정도 나온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제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대회에서 평소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근데 그게 안 바꾸니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이전에 이제 좀 무너졌던 기억이 많다 보니까 그때 대비해서 큰 수익이 나게 되면 빼서 부동산 안전자산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상가 아닌 이상은 잘 안 합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장중에 힘이 조금 없다 보니까 장 초반하고 장 후반에 이제 종가 베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제 스타일은 장중에 오전에 오늘 가야 되는 종목 지금 샀을 때 올라가는 종목을 들어가서 수익을 먹고 회전을 시키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시장에 돈이 흘러 들어가는 섹터에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어야 되고 일봉상 자리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종목의 길을 보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단기 매매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좀 단순하게 어떻게 보냐면 제가 샀을 때 올라가는 종목 나중에 조금 있다가 30분 뒤에 뭐 1시간 뒤에 그리고 내일 이렇게 간 종목은 저랑은 상관은 없고 저는 제가 샀을 때 올라가는 그 종목 하나만 찾아갖고 매매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와야 되고 그 섹터가 움직여야 되고 그 치고 있는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아, 그럼 보통 거래하실 때는 한 종목 가지고만 하시는 거죠? 예, 거의 한두 종목 합니다. 근데 뭐 1, 네. 2등주에서 1등주를 샀는데 VI가 들어가면 2등주를
잡아서 이제 따라서 매매를 하든가. 근데 올해에 제가 이제 매매 횟수를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엄청나게 그냥 한 3종목, 4종목, 3종목에서 5종목에서 마무리할 때 수익도 제일 좋고 그리고 심리도 안정적으로 넘어가더라고요. 다음 날로. 그 매매 정도만. 횟수가 계속 네. 이게 많이 늘어나면 심리가 조금 흔들렸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스케프는 아닙니다. 짧게 계속 치고 빠지고 하진 않습니다. 저는 올라가는 이제 맥점에서 잡아갖고 3%, 5%, 뭐 많으면 6, 7% 이렇게 한번 먹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렇게 비중 씌어서 들어가면 뭐 원금이 1억이라 치면 2, 3억 넣어서 뭐 1,000만 원 넘게 나오는 거고 뭐 그렇게 해서 한두 종목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스타일도 변하는 게 딱 그렇게 처음부터 해서 이렇게 고수해서 온 건 아니고 제가 100, 200만 원으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짧게 단타 매매를 엄청 많이 했죠. 스캘핑이죠. 근데 확실히 자금이 적을 때는 스캘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드가 커지게 되면 아무래도 좋은 종목에 강한 거래 대금이 실리면 5억씩, 10억씩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을 찾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네. 수익을 좀 네. 템포가 빠른 매매입니다. 그리고 좀 집중도 조금 많이 하셔야 되고. 근데 뭐 볼 것만 정해져 있으면 그렇게 또 어렵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막 움직여서 우왕좌왕하지만 훈련이 되면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당일날 들어오는 강한 종목들 그리고 그 전날 들어온 강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다 모아놓고 일별로 돌려보고 있거든요. 예, 2차 전지 네. 그리고 우크라 관련주 그리고 네네. 신규주 그리고 뭐 아. 천일염 섹터에 돈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한정적으로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보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시장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거를 파악하는 게 1순위인 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 물론 예. 좋은 섹터는 많은데 지금 돈이 어떤 섹터로 가는지 본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네. 차트나 호가 그리고 다른 이제 거래량 이런 부분은 눈에 보이면 수치로 나와서 정확하게 말을 할 수도 있고 해서 돌려보면서 데이터를 낼 수는 있는데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부분은 수치화시키기도 어렵고 네. 시장에 따라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먼저 읽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가는 거냐면 평소에 코스닥 거래대금이 지금 한 8조, 9조, 10조 사이로 왔다 갔다 움직이게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는 돈이 좀 분산해서 이렇게 갔지만 예를 들어서 장이 안 좋아서 신규주 쪽으로 돈이 쑥 몰려서 네. 오늘은 돈이 이게 쭉 퍼져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조금 어려운데 어제 같은 상황에서는 뭐 동국홀딩스 신규주에서 돈이 몰려서 동국홀딩스가 상한가를 치고 그 다음에 동국제강 따라서 돈이 쑥 들어가고 그리고 2차 전지 쪽으로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대장주에서 돈이 빠지는 거를 이제 호가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호가를 잠시만요. 통해서. 뭐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네, 좀 어렵긴 한데. 예를 들어 갖고 네. 우크라 관련주에서 스페코가 오늘 상한가를 가서 네네. 굳혔습니다. 굳혔는데 굳힌 상태에서 나머지 우크라 관련주들이 이제 쭉 돈이 몰리면서 이제 반등이 쭉 나왔거든요. 근데 뭐, 오늘은 네. 그렇게 뭐 많이 나온 건 아닌데 근데 스페코가 상한가를 풀리면서 뭐 천일염이나 아니면 네. AI나 아니면 2차 전지 같이 보고 있으면 스페코가 상한가를 딱 풀리고 나머지 섹터에 주도를 하는 종목이 탁탁 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네. 제가 뭐 스페코가 너무 빨리 치갖고 올라가서 잡으면 좋지만 못 잡고 매매를 못 하게 되면 거기서 위에서 따라가진 않고 스페코가 무너지고 우크라이나 관련주가 돈이 빠졌을 때 다른 네. 섹터의 종목으로 갈 거를 미리 보고는 있습니다. 무슨 네. 얘기인지 이해가 갔어요, 이제. 예, 그래서 제가 매매를 할 때는 치갖고 양봉이 떠갖고 위에서 잡는 게 아니고 딱 시작하는 시점에 잡아서 길게 조금 먹을 수 있는 게 그게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스캘퍼 하시는 분들은 돈이 모이는 종목마다 짧게 먹으면서 네. 들어가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4.1 놓치게 되면 위에선 잡진 않고 네. 다른 쪽으로 돈이 몰릴 때 시작하는 시점에 저도 베팅을 해서 길게 먹는 스타일입니다. 그럼 최근에 셌던 종목들은 거의 다 보고 계신다고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종목 수가 엄청 많아도 실질적으로 관심 종목에 있는 건 한 1, 2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이제 보면서 이제 계속 돈이 여기서 이동하고 하는 거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종목을 찾아갖고 일봉상 위치에서 신고가 가는 종목이 아무래도 좋은 종목이고 상승률도 높으니까 그런 종목에서 위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돈이 주가를 올리기 때문에 거래량과 이제 돈이 들어오는 것만 확인을 해서 잡으면 됩니다. 지나간 데이터를 가지고 매매를 적용시키려고 했는데
그건 이제 한 발짝 느리고 또 안 맞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추세가 무너지더라도 좋은 이슈하고 재료하고 돈이 들어오면 얼마든지 상한가도 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고정압력을 버리고 일단 시장에서 움직이는 대로 보이는 대로만 이제 매매를 하자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면 네. 예를 들어 이 종목이 지금 오르는 건 알잖아요, 사람들이. 네. 대략적으로 이게 갑자기 오르기 시작했네? 이게 대체 네. 얼마까지 갈까? 그리고 내가 언제 팔아야 될까? 이 감을 대체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전고점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한번 추세가 꺾이기는 마련이거든요. 1차적으로 그때도 저도 잡고는 있습니다. 3분봉, 15분봉 상에서 정고점 부분에서는 일단은 1차 매도를 하는데 거기서 재료나 이슈가 이제 나오거나 네. 아니면 이 부분도 조금 돈의 흐름에 관련해서 이제 경험적인 부분인데 오늘 같은 날 쇼박스가 이제 올라가는데 정고점 부분에서 한번 추세가 꺾이고 나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유가 돈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계속 몰린다라고 생각이 들면 홀딩에서 뭐 5% 10%까지도 볼 수도 있습니다.